안녕하십니까, 양주영입니다. 오늘은 보험영업 다시 보기 4편, 보험영업 다시 보기 4편이 됩니다. 자, 저의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강의 들으시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주형이고요. 010-4850-4416입니다. 자, 강의 내용이 틀렸다거나 바로잡아줘야 될 내용 또는 좀 더 깊게 강의 내용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궁금하신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자 주십시오. 문자나 카카오톡 주시면 제가 강의를 이렇게 만들거나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가 아니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험 영업 다시 보기 4편. 지난 시간에 개척 영업에 대해서 건드려 봤었죠. 그리고 개척 영업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개척 영업에서 다 못한 얘기가 있으니 4편에 좀 더 한 다음에 4편에서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말씀드렸었어요. 자, 개척 영업 지난 시간에 다 못한 얘기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척 영업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섹터를 정하고 그 섹터를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익숙해지고 지인 만드는 과정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보험 얘기도 중요하지만 친해지고 또는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찌라시, 인쇄물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 꼭 보험 얘기일 필요는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전편 보험 영업 다시 보기 3편을 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 3편에 다 하지 못했던 얘기가 컨셉 영업에 대한 거예요. 컨셉 영업. 자, 컨셉 영업을 대표적으로 나뉘어 보자면 뭐 카페도 그렇고 온라인 카페도 그렇고 지금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주로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나뉘는 것 같은데 노무 컨셉 영업이 있고요. 또 세무 컨셉이 있죠. 세무 컨셉 영업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노무도 좀 되긴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무 컨셉, 세무 컨셉, 그리고 학교 개척. 뭐 이렇게 부류들이 대략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노무 컨셉으로, 퇴직금 컨셉으로 또는 세무 기장 컨셉으로 뭐 많이들 했었죠. 자, 제일 먼저 노무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무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추세를 보면 주로 섭외자가 따로 있어요. 섭외자. 이 사람은 주로 TA를 하시고 약속을 잡죠. 약속을 잡으면 클로저들이 출동해서 그것을 클로징을 하거나 아니면 섭외한 사람이 직접 나가서 TA 한 사람이 직접 뭐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노무사 제휴. 이 노무사 제휴는 당연히 노무사는 제휴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무사 제휴는 노무사들이 각 업주들에게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노무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업주들 모임에서 노무사들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을 의뢰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노무사를 제휴해서 DB,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시는 그런 형태의 영업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 두 가지 형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노무 컨셉 영업의 데이터베이스, DB 확보는 주로 이 두 가지. 다른 형태도 있을 수 있죠. 노무 DB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간혹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외에 이제 개척과 노무 컨셉이 어우러지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제가 말씀드리는 개척은 기존의 섹터를 정하는 거라 그랬죠. 섹터를 정하고 주로 자영업자들이 있는 곳에 섹터를 정하고 그것을 돌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그 섹터 안에 최근에 노무로 가장 이슈화가 될 만한 업종을 고릅니다. 미용, 학원, 또는 음식점은 뭐
주로 미용 학원, 미용이라고 하면 미용실도 있고 네일 케어도 있고 뭐 많죠? 뭐 요즘에는 뭐 마사지 이런 것들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급여를 주고 이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형태의 미용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요런 것들이 테두리 안에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 지우겠습니다. 섹터를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500집 정도 호수가 있고 1000집 정도 호수가 있고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삥 블록을 하나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삥 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음식점, 여기 학원, 여기 미용실, 또 음식점, 미용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노무 관련해서 민감하게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업종 죄송합니다. 노무 관련해서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업종들을 기준으로 개척을 도실 때 3편에서 말씀드린 찌라시 내용에 그 노무 관련 뉴스 또는 사고 사례 네이버에 보면 많죠. 사고 사례 정도 한 장 더 출력해서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학원, 미용실, 음식점은 또 기존 찌라시 그냥 돌리고 미용실에 또 그런 찌라시 넣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노무 영업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뭐 보사모라든지 뭐 꿈전사라든지 이제 외부에서 주로 노무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 노무사분을 제외하고 실전 영업에서 노무를 하시는 분들 뭐 두 분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은 대부분 다 섹터를 정하고 그 섹터 안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그런 형태의 노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훑고 지나가고 전화를 했을 때 300통을 그 전화하는 시간에 300집을 방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게 효과적일 수 있다. 나는 전화만 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더라. 섭외 잡아서 한다. 섭외 잡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분들은 계약 관리 1편, 2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 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계약들을 계약 관리를 잘 하셔서 또 동종업계에 소개를 받고 점점 늘어나서 신뢰를 얻으면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노무 컨셉 영업이 개척 영업과 다르지 않아요. 전화를 하는 게 개척 영업이 아닌가요? 그것도 저는 개척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 번 전화했던데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하면 힘들죠. 그런데 직접 가갖고 얼굴 보고 찌라시 주고 오고 인사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세무 컨셉 영업 넘어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세무 컨셉 찌라시 돌리는 거, 뭐 화재보험 개척, 보험 개척 같은 것도 다 어찌됐건 이런 노무나 세무 컨셉과 마찬가지로 뭐 기존 섹터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다니다 화재보험 신규 가게가 어딘가 오픈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갈 때마다 거기 사장님 한 번씩 얼굴 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화재보험 개척하실 때 신규 오픈하는 곳을 뭐랄까 세무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그 신규 오픈하는 곳만 찾아다니시면서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땐 섹터를 정해서 가는 것이 가장 여러 컨셉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도 대상, 골드 멤버 등 수많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이더라. 자, 학교 개척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학교 개척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A 학교, B 학교, C 학교, D 학교. 자, 학교가 네 군데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통상 제가 만났던, 제가 알고 계시는 그 학교 개척하는 부분은 학교가 한 8개 정도 되시더라고요. 다니시는 곳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자, 우리는 4가지만 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학교 개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공제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 이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뭐 학교 개척을 하려면 내가 경쟁하려는 상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건 결국 저축에 관한 부분이고요. 연금이나 저축에 관한 부분이고, 개척 영업을 할 때 꼭 노무만 받아야 되나요? 꼭 세무 관련된만 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학교 개척을 하면 꼭 공제와 비교해서 공무원 연금 또는 교원 공제와 뭐 비교해서 우위되는 연금만 팔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팔고 또다시 우리의 기본업인 보장성 보험과 종신보험과 각종 저축보험들을 같이 엮어서 가는 것이 실제 가장 큰 퍼포먼스가 나는데, 이분은 월요일에 A학교, B학교, 화요일에 C학교, D학교, 다시 수요일에 A학교, A학교, B학교, 화수, 목요일에 C학교, D학교, 이렇게 가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학교를 가냐면 주로 공립학교. 왜 사립은 안 갑니까? 그랬더니 사립은 한번 털고 나면 놀러만 간대요. 놀러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들은 꾸준히 계속 간대요. 왜냐하면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전출을 가요. 지역 내 전출이든 지역 외 전출이든 전출을 갑니다. 전출을 가게 되면 이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전출 가시는 분들이 다른 학교, 내 고객일 경우에 다른 학교 가면 그 선생님을 만나러 그 학교에 놀러 가는 거예요. 영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가서 시간 보내고 삐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이 또 새로운 고객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기존에 이제 가입하고 있는 이 학교 개척을 해서 가입했던 그 선생님을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섹터가 정해진 학교는 꾸준히 공립학교 위주로 가고, 그 선생님들이 전출을 가면 전출 간 학교를 금요일날 돌더라고요. 금요일날 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데, 이분이 계약을 저축성, 보장성 합쳐서 손해보험만 하시는 분이에요. 손해보험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달에 계약이 약 800만원 정도 꾸준히 들어가시더라고요. 800만원. 꾸준히 들어가십니다. 근데 원래 800만원의 급여가 뭐 3천만원도 되더라고요. 근데 월 3천만원 버는 게 쉽진 않죠. 물론 요 3천만원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영업비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정도를 영업비로 쓰신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근데 결국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의 내용도 제가 했던 말과 특별히 다르지 않았어요. 어떤 커다란 섹터를 정하고 그 섹터 안에서 국립학교를 찾고, 그 국립학교들 중에서 뭐 집중 공략을 해서 전출 가는 사람들이 고객일 경우 그 학교도 방문을 하고 점점 개척지를 넓혀가는 거죠. 자, 이게 개척 영업의 핵심 내용이죠. 3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가격 대 성능비가 노력 대비 성능이 좀 작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화전민 영업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 뭐 화전민 영업이라고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결국에 지인으로 만들고 고객으로 만들고, 고객이 어느 곳에 가서 또 소개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익숙해져야 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야 된다. 이게 개척 영업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결국에 제가 말하는 소개 영업과 개척 영업은 다르지 않은 거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척 영업이라고 해서 뭐 따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영업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서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메인으로 다루려고 했던 온라인 영업. 자, 온라인은 블로그로 하는 영업이 있고 카페로 하는 영업이 대부분이죠. 물론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간단하게 블로그하고 블로그하고 카페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블로그하고 카페는 다음 건 놔두고 네이버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요. 블로그, 카페. 자, 똑같이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하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이디 최적화라는 걸 해야 돼요. 아이디 최적화가 무슨 최적화냐면, 이 최적화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마케팅 업자들이 만들어낸 말인데 네이버에서는 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디 최적화는 블로그 아이디도 최적화를 따로 해야 되고 네이버 카페 아이디도 따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이 최적화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상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일상글을 블로그는 하루 3개, 카페는 하루 1개. 카페는 꼭 일상글일 필요는 없어요. 뭐 질문을 올려도 되고요. 또는 뭐 하루에 대한 일기 형식에도 괜찮고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3개, 하루 1개 요 정도 올리면 카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되면 최적화, 검색 최적화죠. 검색 최적화가 뭐냐면 네이버에서 그 검색어를 치면 내 글이 제일 위에 뜨는 거죠. 그래서 검색 최적화가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되면 되는 것 같고, 이 카페 대부분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뭐 제일 큰 카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보사모라는 카페가 있죠. 이 보사모라는 카페, 온라인 카페에서 하루 글 1개, 그게 무엇이든 하루에 느낀 점이든 무엇이든 글 1개를 작성하시되 사진 1장, 2장 정도 올리셔서 작성해 보세요. 꾸준히. 그럼 한 달 정도 되면 검색 최적화가 됩니다. 약 한 달 정도 되면 검색 최적화가 되는데, 보사모 같은 이제 이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보험 이제 마케팅 글을 올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리 올리면 안 되니까 이때 최적화된 카페를 하나 사십시오. 사람들 몇 명 모여서요. 최적화된 카페. 이 최적화된 카페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매매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최적화된 카페를 사시고 한 3명에서 4명 정도가 보험글을 작성하세요. 보험글을 작성하세요. 보험글을 작성하시면 이게 검색 노출이 됩니다. 검색 노출이 되고, 이 검색 노출이 되면 블로그 최적화의 효과와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때로는 더 강하게도 될 수 있어요. 어떤 카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카페만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서 최적화된 카페에서 아이디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 없으니까, 보사모 같은 이런 커뮤니티 또는 뭐 레몬테라스나 또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디젤매니아, 사람들 좋아하는 이종격투기 카페, 또는 뭐 일상 커뮤니티들 있죠. 그런 곳에서 글을 그냥 하루에 하나씩 쓰세요. 댓글도 달리고 공감도 하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놓으세요. 그 안에서 키워드 뭐 이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야 뭐 DB가 들어오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써보세요. 그냥 글 쓰고 그냥 재밌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과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쓴 글이 상단 노출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심화 과정이 필요할 때 들어가겠지만, 상단 노출이 되면 이때 세부적으로 보험 상품을 포스팅하세요.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 남자 종신보험 이런 거, 그 남자 종신보험 어디가 제일 저렴할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업자들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또 생각보다 많은 DB가 들어오지 않아요. DB가 들어와도 굉장히 힘든 DB고, 남자 종신보험이라고 했으면 남자 종신보험, 뭐 에이스 생명, 남자 종신보험 이렇게 세부적으로 상품 이름까지 포스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상단 노출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항상 카페 아이디든 블로그 아이디든 저품질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저품질이라는 말도 결국 네이버에서 만든 말은 아닙니다만은, 검색 노출이 안 되는, 검색 노출이 저 뒤에 있는 그런 아이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업성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쓴 글이 상단 노출되는 아이디가 있을 때 또 다른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서 최적화된 카페에 가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비 아이디를 하나씩 갖고 가는 거죠. 이거 하나면 끝이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직접 활동하는 아이디 하나, 그리고 예비로 키우는 아이디 하나씩, 2개씩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카페 얘기했었죠. 일상글 하루에 3개씩, 블로그 얘기합니다. 블로그를 일상글을 하루에 3개씩 쓰시되 뭐 사진이 3장이어야 되고 4장이어야 되고 5장이어야 되고 이딴 소리들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500자 이상이어야 되고 머리 아프죠? 다 지워버리세요. 그냥 한 5줄 정도 이상 쓴다고 생각하세요. 글자를. 글을 한 5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고 사진 한 2장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진 2장 넣는 거는 꼭 그것과 관련 있는 사진일 필요 없습니다. 꽃사진 넣으시고 지나가던 컵라면 사진 넣으시고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블로그에 글을 쓰실 때 이웃 활동 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이웃 활동 이딴 거 하지 마시고 뭐 댓글, 공감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도 걸릴 뿐더러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블로그를 하실 때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냐면 검색 로봇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검색 로봇.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써봐야 저 뒤에 한 5페이지, 6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 뒤에 가 있으면 사람 하나도 안 봅니다. 결국에 검색 로봇이 내 글을 평가하는데 얘는 사람이 아니죠.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이 맞게 작성됐는지 틀리게 작성됐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을 실어서 작성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진 내용을 일일이 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진이 있다 없다 정도만 확인하는 거고. 한 5줄인데 5줄, 한 줄이면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5줄이라 그래서 한 줄에 가나다, 2줄에 마바사 이렇게 해서 5줄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빽빽하게 그 타자로 쳤을 때 5줄 9포인트 그죠? 뭐 블로그에서 썼을 때 글자 크기 9로 놓고 한 5줄 정도 놓고 요 중간에 엔터 쳐갖고 사진 한 장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엔터 쳐갖고 사진 한 장 집어넣고 한 장이나 2장 정도 요렇게 꾸준히 글만 쓰시면 돼요. 그게 어떤 글이든 상관없어요. 남의 거 뺏기지 마시고 내가 그냥 작성한 글이어야 해요. 명언 포스팅이나 음악 포스팅을 할 때도 남의 거 그냥 똑같이 뺏겨오지 마시고 그 음악을 듣고 내 느낌이 어떤가 정도 쓰시면 좋아요. 가사 똑같이 써놓는 거 의미 없습니다. 가사를 적지 마시고 이 노래 뭐 가사를 한 줄 적고 이것의 느낌은 어때요 뭐 이렇게 적으시든지 아니면 그냥 밥 먹은 것만 포스팅해도 돼요. 다만 금기해야 될 게 있어요. 네이버에서 광고로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상호명 들어가면 안 돼요. 상호명 들어가면 안 되고 상품명 들어가면 안 돼요. 메이커죠. 메이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호명, 상품명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무슨 맛집, 리뷰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뭐 영등포 맛집, 상호 이런 말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맞아요. 근데 맛집은 본인들이 뭐 써야 되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하니까 맛집이 아니라 그냥 요렇게 쓰세요. 오늘 저녁에 일 끝나고 회식했다. 저녁 회식. 저녁 삼겹살에 맥주 회식. 자, 오늘 저녁에 삼겹살에 맥주를 먹었어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군요. 이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 친해지고 좋았어요. 사진 한 장. 한참을 먹고 나니까 얼굴이 뻘겋게 돼서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추웠어요. 아니, 추웠어요가 아니지. 그리고 사진 한 장.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런 거 뭐 하루에 3개씩 쓰시면 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은 것만 쓰셔도 되고요. 출근했을 때 뭐 신호등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거 쓰셔도 돼요. 사진 꼭 삼겹살 사진 아니어도 되겠죠. 이거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로봇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로봇은 이게 삼겹살 사진인지 꽃사진인지 알 바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실 때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아무거나 찍어 놓으세요. 막 찍어 놓으세요. 막 찍어. 그냥 막.
막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불러와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루에 포스팅 3개씩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시되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글이 한 60개 정도 만들어지겠죠. 60개 정도 글을 만들어주면 정보성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 정보성 글도 어떤 상호나 맛집 이런 거보다는 뭐 꿈의 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꿈의 몽은 하기 힘드니까, 아무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냥 글을 좀 쓰기 시작합니다. 정보성은 이제 키워드, 이때부터 키워드 잡는 연습을 하면 돼요. 키워드 잡는 연습. 연습이랄 것도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뭘 검색하면 내 글이 보일까, 그 정도예요. 종신보험 32세 남자 종신보험을 그 키워드로 띄우고 싶다. 그러면 32세 남자 종신보험, 이게 키워드죠. 이것도 키워드, 남자 종신보험도 키워드, 32세 남자 종신보험도 키워드죠. 32세 남자는 뭐 우리가 쓰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보험이니까요. 뭐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32세 남자 종신보험, 이것도 세부 키워드지만 하나 더 나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상품명까지 나중에 세부적으로 가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최적화가 되고 나면 관리 유지가 중요하죠. 관리 유지가 중요한데, 일상글 3개 쓰시고 광고글 1개 포스팅 하시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아까 카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상글 3개, 광고글 3개, 광고글 하나 작성하시는 동안에 사이드, 그러니까 세컨, 두 번째 또 다른 블로그를 하나 키우셔야겠죠. 자, 근데 이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강의료를 뭐 몇십만 원씩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십만 원씩 내고 광고, 블로그 뭐 포스팅 하는 방법 또는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최적화된 블로그 한 100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잘 돼 있는 거 100만 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몇십만 원 들여갖고 몇 달 고생해서 또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100만 원 주고 하나 사세요. 100만 원 주고 하나 사시고, 난 바로 블로그로 영업할 거야. 100만 원 투자하세요. 투자하시고 바로 광고를 올리실 수 있도록 하시되, 관리 방법 있죠?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저품질이 가지 않고 오랫동안 노출될 수 있는 거 있을 것인가,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만 배우세요. 관리 방법. 최적화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 관리 방법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인원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원수, 방문객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키워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1000명도 만들 수 있고 2000명도 만들 수 있고 10,000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인원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 2가지 정도 얘기했죠. 카페, 꾸준히 하루에 1개 정도 글 쓰고, 블로그 하루에 3개 정도 글 써라. 일상글 위주로 쓰시고, 카페에는 보험 궁금한 거 있으니까 보험 질문하세요. 이거 어떤가요? 하고 질문하시고, 아니면 오늘 영업했는데 이런 고객 정말 꼴불견이었어요. 이거 작성하세요. 그럼 댓글 달리잖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굉장히. 자, 짧은 시간에 카페와 블로그 2개 다 했기 때문에 뭐랄까, 겉만 훑었어요. 겉만 훑었는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거 답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방이죠. 모방. 잘하는 사람의 블로그를 모방하는 거예요. 모방. 보험하는 사람들 중에 블로그 괜찮게 잘하는 사람들 누가 있나 똑같이 모방하시고요. 이 모방된 거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글들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부분을 보신 다음에 보시고 따라하세요. 하지만 따라한다고 해서 100% 되는 건 아니니까 항상 뭐 주의하시되 따라하는 게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왜 강의를 들을지 마시고 차라리 블로그 잘한다는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 블로그 초반에 어떻게 됐는지, 초반에 어떻게 포스팅했는지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개척도 마찬가지. 잘했던 사람을 모방, 소개도 마찬가지. 잘했던 사람을 모방
하고 잘 되고 나면 내 것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이 쉽지 않아요. 카페 하루에 한 개씩, 블로그 3개씩. 제가 봤을 땐 처음 시작하시면은 좀 익숙해지시면 포스팅 하나에 한 10분, 15분 정도면 되겠지만 익숙하지 않을 때 이 블로그 4개, 블로그 3개, 카페 1개 요 글 작성하시려거들랑 1시간에서 2시간 다시 2시간 이상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실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 성실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블로그 영업이든 개척 영업이든 소개 영업이든 아무것도 안 돼요. 결국 파랑새를 찾아서 어디 가면 다 밥을 떠먹여 줄 것 같지만 그런 데는 없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서 최적화된 카페를 찾으세요. 말씀드렸죠? 보사모 카페 최적화돼 있죠. 여기에 글 열심히 쓰시면 돼요. 하루에 한 개씩 열심히 글 쓰시면 여러분들 카페 아이디가 최적화가 되고요. 카페 아이디가 최적화가 되면 나중에 보험 카페를 하나 사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한 3명에서 4명이서 3명이나 4명 정도 같이 운영하셔도 되는데 30에서 50만원 정도면 좋은 카페 삽니다. 이것도 뭐 카페 회원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검색 최적화가 되어 있는가.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요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연락 주시면 혹시나 사시겠다는 분 있으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번째 보험영업 다시 보기. 특별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전부 알려져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간단하지만 약간의 성실성이 필요합니다. 개척이든 소개든 온라인이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가져가는 거고 이 신뢰를 가져간 후에 소개로 턴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과 전화통화하고 놀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딱 2가지 선택하시고 3개월만 해보십시오. 3개월 후에 달라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되는 것도 없고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만 듣는다고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운이 좋아서 바로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보험 영업입니다. 자, 보험 영업 1편에서 2편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3편 개척에 대한 거 했고 4편 또 개척과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했어요. 자, 5편은 뭘 할 거냐면 보험금 청구를 해볼까요? 제가 계약전 알림으로 할까요? 어차피 2개가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데 계약전 알릴 의무는 회사를 하나 선택해서 약관 내용 위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상 강의 많이들 받으러 다니시죠? 저는 사실 그것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강의 계약전 알릴 의무에서부터 보험금 청구로 5편에 다 못하면 6편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